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마야 문명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눈을 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중앙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 속에 피어난 신비로운 문명. 그 찬란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아즈텍보다 훨씬 오래전, 2000년도 더 전에 마야 문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의 멕시코 남부와 과테말라, 벨리즈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일부 지역입니다. 정글이 빽빽했습니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고 습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문명이 꽃피웠다는 게 놀랍습니다. 마야 사람들은 정글을 개간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밭을 만들었습니다.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콩과 호박도 함께 심었습니다. 세 가지 작물을 함께 심는 게 지혜로웠습니다. 옥수수는 키가 크게 자랐습니다. 콩은 옥수수 줄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호박은 땅을 덮어 잡초를 막았습니다. 옥수수가 마야의 생명이었습니다. 신화에도 옥수수가 나옵니다. 신들이 옥수수 반죽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두막 몇 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큰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로 쌓은 신전이 나타났습니다. 엘미라도르라는 도시가 그랬습니다. 과테말라 북부 정글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라 단타 피라미드는 높이가 70m가 넘었습니다. 부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지만 엘미라도르는 서기 150년경 버려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환경 문제였을 수도 있고 전쟁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야는 하나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각자 왕이 있었고 각자 신전을 세웠습니다. 도시들은 서로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동맹을 맺었고 때로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복잡한 정치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서기 250년경부터 고전기가 시작됩니다. 마야 문명의 황금기였습니다. 도시들이 크게 번영했습니다. 티칼이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과테말라 북부 페텐 지역에 있었습니다. 정글 한가운데 거대한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정글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신전은 사오 신전이었습니다. 높이가 65m, 21층 건물만 합니다. 꼭대기에 오르면 사방이 보였습니다. 정글이 초록 바다처럼 펼쳐졌습니다. 다른 피라미드들이 섬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장관이었을 겁니다. 티칼의 왕들은 강력했습니다. 야쉬 누가인 1세라는 왕이 유명합니다. 서기 350년경 즉위했습니다. 그는 티칼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주변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멀리 테오티우아칸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테오티우아칸은 멕시코 중부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마야 지역 밖에 있었지만 영향력이 컸습니다. 테오티우아칸 양식의 건축이 티칼에도 나타났습니다. 교류가 활발했던 증거입니다. 장거리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칼라크물은 티칼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멕시코 campeche주에 있었습니다. 역시 강력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두 도시는 100년이 넘게 경쟁했습니다. 서기 500년대 칼라크물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562년 칼라크물이 티칼을 공격했습니다. 티칼의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티칼은 100년 넘게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석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50년경 하사우찬 카윌 1세라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티칼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칼라크물과 맞서 싸웠습니다. 695년 마침내 칼라크물을 격파했습니다. 티칼의 부흥이었습니다. 팔렌케는 또 다른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주에 있었습니다. 산기슭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파칼 대왕이 가장 유명합니다. 615년에 태어났습니다.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80년 넘게 다스렸습니다. 마야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입니다. 그의 치세에 팔렌케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정교한 부조로 장식했습니다.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비문의 신전이 유명합니다. 파칼의 무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1952년에 발견됐습니다. 피라미드 안 깊은 곳,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비밀의 방이 나왔습니다. 석관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돌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뚜껑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파칼이 우주나무 아래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야의 우주관을 보여줬습니다. 석관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파칼의 육골이 옥 장신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옥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옥 귀걸이와 목걸이, 옥 반지들, 수백 개의 옥 구슬. 옥은 마야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코파는 온두라스 서부에 있었습니다. 학문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상형문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상형문자 계단이 놀랍습니다. 신전 계단에 2000개가 넘는 문자를 새겼습니다. 마야 역사상 가장 긴 비문입니다. 코판 왕조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왕들의 업적을, 전쟁과 의식을 모두 돌에 새겨 남겼습니다. 18토끼라는 왕이 유명합니다. 700년대 초에 다스렸습니다. 예술과 학문을 후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석비들을 세웠습니다. 왕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깃털 장식, 정교한 얼굴 표정. 하지만 그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738년, 이웃 도시 키릭과에 사로잡혔습니다. 참수당했습니다. 왕이 포로가 된다는 건 큰 치욕이었습니다. 코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의 전쟁은 특별했습니다. 완전한 정복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를 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특히 적국의 왕이나 귀족을 사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들을 의식에 바쳤습니다. 전쟁 의식이 복잡했습니다. 점을 쳐서 길이를 정했습니다. 금성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금성이 새벽별로 뜰 때 전쟁을 시작하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금성을 전쟁의 별로 여겼습니다. 전사들은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제규어 가죽을 입었습니다. 깃털 장식을 달았습니다. 흑요석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방패는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포로를 끌고 왔습니다. 도시 광장에서 의식을 치렀습니다. 왕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포로의 손톱을 뽑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게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마지막엔 목을 베거나 심장을 꺼냈습니다. 아즈텍처럼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작았습니다. 아즈텍만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 선택적이었습니다. 국기도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질서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장은 특별한 형태였습니다. 알파벳 I자 모양이었습니다. 양쪽에 경사진 벽이 있었습니다. 벽 중간에 돌로 만든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고리에 공을 넣어야 했습니다. 공은 고무로 만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몇 킬로그램이나 나갔습니다.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엉덩이와 어깨, 무릎으로만 쳐야 했습니다. 매우 힘든 경기였습니다. 부상도 잦았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 희생의식이 있었습니다. 진 팀의 주장이 희생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긴 팀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신에게 바쳐지는 영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마야는 문자를 발전시켰습니다. 아메리카에서 가장 발달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완전한 문자였습니다. 그림 같은 기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발음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한 기호가 여러 뜻을 가졌습니다. 문맥에 따라 읽어야 했습니다. 매우 복잡한 체계였습니다. 코덱스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나무 껍질 종이를 접어 만들었습니다. 병풍처럼 펼쳐지는 형식이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왕들의 계보를, 전쟁과 동맹을, 의식과 제사를, 천문 관측도 적었습니다. 금성의 움직임을, 일식과 월식을, 행성들의 위치를,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의 달력을 동시에 써었습니다. 260일짜리 쫄킨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달력이었습니다. 의식을 치르는 날을 정했습니다. 365일짜리 하합도 있었습니다. 태양력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써었습니다. 두 달력이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52년마다 같은 날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장기력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헤아리는 달력이었습니다. 기원점을 정했습니다. 기원전 3114년 8월 11일이었습니다. 왜 이날인지는 신화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날짜를 세웠습니다. 수천 년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이진법과 이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점과 선으로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점 하나는 1, 선 하나는 5, 조합해서 19까지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0을 발명했습니다.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0을 쓴 문명 중 하나입니다. 천문학이 놀라웠습니다. 맨눈으로 별을 관측했습니다. 망원경 없이 정확한 계산을 했습니다. 금성의 주기를 알았습니다. 584일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현대 계산과 거의 같습니다. 달의 움직임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월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카라콜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치첸 이트사에 있는 천문대였습니다. 둥근 탑 모양이었습니다. 창문들이 특정 방향을 향했습니다. 춘분과 추분 때 해가 지는 방향, 금성이 뜨는 방향, 별을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에 집착했을까요? 마야는 시간이 순환한다고 믿었습니다. 과거가 반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왕들은 조상의 날짜에 의식을 치렀습니다. 같은 날에 같은 일을 하면 조상의 권위를 이어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예술도 꽃피웠습니다. 조각이 정교했습니다. 석비에 왕의 모습을 새겼습니다. 얼굴 표정까지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옷의 주름, 장신구의 디테일, 모두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벽화도 그렸습니다. 보나팜팍의 벽화가 유명합니다. 전쟁 장면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전사들이 싸우는 모습, 포로들이 끌려가는 모습, 의식을 치르는 모습,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색채가 선명했습니다. 빨강과 파랑, 노랑과 초록. 130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합니다. 도자기도 아름다웠습니다. 정교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화 장면, 왕실 연회, 일상의 모습, 특히 원통형 항아리가 유명합니다. 주변을 빙 둘러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세공도 뛰어났습니다. 옥을 깎고 다듬어 가면과 귀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옥은 매우 단단합니다. 철기 없이 돌도구만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게 놀랍습니다. 음악도 중요했습니다. 의식마다 음악이 있었습니다. 악기를 만들어 연주했습니다.
북을 쳤습니다. 나무를 파서 만든 북이었습니다. 울림이 깊었습니다. 피리를 불었습니다. 흙으로 구워 만들었습니다. 새 모양이나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소라고등도 불었습니다. 나팔처럼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의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춤도 중요했습니다. 광장에 모여 춤을 췄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춤이었습니다. 가면을 쓰고 춤을 췄습니다. 신이나 동물로 변장했습니다. 신화를 재현했습니다. 밤새도록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신과 하나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야 사회는 계급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왕이 있었습니다. 카알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은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였습니다.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왕위는 대부분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 여왕도 있었습니다. 칼라크물의 여왕, 팔렌케의 여왕,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귀족들이 왕 아래 있었습니다. 땅을 소유하고 전쟁에서 지휘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중요했습니다. 의식을 주관하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서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문자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존경받았습니다. 평민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옥수수와 콩을 심었습니다. 세금을 냈습니다. 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신전을 짓고 궁전을 지었습니다. 노예도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나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 문화도 풍부했습니다. 옥수수가 주식이었습니다. 토르티아처럼 만들어 먹었습니다. 타말레스도 만들었습니다. 옥수수 반죽에 고기를 넣고 옥수수 잎에 싸서 찐 음식입니다. 초콜릿을 마셨습니다. 카카오를 갈아 물에 타서 거품을 냈습니다. 고추를 넣기도 했습니다. 바닐라를 넣기도 했습니다. 귀족들의 음료였습니다. 칠면조를 키워 먹었습니다. 사슴을 사냥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벌을 쳐서 꿀을 얻었습니다. 침이 없는 벌이었습니다.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아보카도와 파파야, 토마토와 호박,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었습니다. 800년대 후반,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들이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석비도 더 이상 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짜가 돌에 새겨졌습니다. 899년, 티칼의 마지막 석비였습니다. 920년경, 대부분의 남부 도시들이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정글이 다시 도시를 삼켰습니다. 나무들이 궁전을 덮었습니다. 뿌리가 돌을 부쉈습니다. 1000년 넘게 잊혀졌습니다. 정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문명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900년을 전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번영하던 도시들이 하나둘씩 침묵에 빠졌습니다. 티칼에서 마지막 석비가 세워진 게 899년이었습니다. 그 후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왕의 이름도 전쟁의 기록도 모두 멈췄습니다. 코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22년 마지막 왕이 석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침묵. 팔렌케는 더 일찍 쇠퇴했습니다. 800년경부터 이미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지 못했습니다. 칼라크물도, 피에드라스 네그라스도, 도스필라스도 하나씩 둘씩 도시들이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궁전을 비우고 신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던 지역이 거의 텅 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0년 넘게 수수께끼였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엔 외부 침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쳐들어와 도시를 파괴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규모 전쟁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불탄 자국도 별로 없었습니다. 침략자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염병 때문이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증거가 약했습니다. 20세기 후반, 과학적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나무 나이테를 분석했습니다. 호수 바닥의 퇴적물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800년대 후반부터 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810년, 860년, 910년경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강이 마르고 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마야는 물에 취약했습니다. 큰 강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빗물에 의존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모았습니다. 빗물을 받아 저장했습니다. 건기에 쓰려고.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저수지가 바닥났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옥수수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콩도 호박도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배고픔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왕에게 원망이 쏟아졌을 겁니다. 왕은 신과 소통하는 존재였으니까. 비를 내리게 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아무리 피를 바쳐도 왕의 권위가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왕이 신성함을 잃으면 체제가 무너집니다. 전쟁도 심해졌습니다. 물과 식량을 두고 도시들이 싸웠습니다. 약한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곡식을 빼앗으려고, 포로를 잡으려고. 하지만 모두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기는 쪽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으로 농사꾼이 줄었습니다. 농사가 더 안 됐습니다.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환경 파괴도 한몫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숲을 너무 많이 베어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석회를 만드는데도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석회는 건축 재료였습니다. 돌과 돌을 붙이는 데 쓰었습니다. 석회를 만들려면 석회석을 구워야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피라미드 하나를 짓는데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숲이 사라지자 토양이 침식됐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땅이 척박해졌습니다. 농사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수확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었습니다. 고전기 내내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회도 복잡해졌습니다. 귀족이 늘어났습니다. 제사장이 늘어났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농민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세금이 늘었습니다. 노역이 늘었습니다. 궁전이 점점 커졌습니다. 왕들이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큰 신전을 짓나? 누가 더 화려한 석비를 세우나? 백성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전쟁을 하는데, 모든 걸 백성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결국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가뭄이 방아쇠였지만 근본 원인은 더 깊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환경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모순이 쌓였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가뭄이 왔습니다. 그게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도시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곳은 빠르게 무너졌고 어떤 곳은 오래 버텼습니다. 도스필라스는 일찍 망했습니다. 800년경 이미 버려졌습니다.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다 결국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팔렌케도 800년대 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이웃 도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왕이 사로잡혔습니다.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티칼은 더 오래 버텼습니다. 900년경까지 어느 정도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왕궁을 비웠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마지막 주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궁전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왕은 떠났거나 죽었습니다. 귀족들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궁전에 살았습니다. 왕의 방에서, 제사장의 방에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신전 계단에 불을 피웠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신성한 장소가 부엌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석비 사이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옥을 훔쳐갔습니다. 생존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 떠났습니다. 작은 마을로, 숲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시는 텅 비었습니다. 침묵만 남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정글이 돌아왔습니다.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을 덮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궁전 벽에, 신전 계단에 뿌리가 돌을 부쉈습니다. 덩굴이 건물을 휘감았습니다. 이끼가 조각을 덮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가 초록 엉덩이가 됐습니다. 나무로 뒤덮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자연 지형 같았습니다. 그 안에 도시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야 문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남부 도시들은 망했지만 북쪽은 달랐습니다. 유카탄 반도, 멕시코 동부의 평평한 땅, 여기서 마야는 계속됐습니다. 치첸 이트사가 새로운 중심지가 됐습니다. 900년경부터 크게 번영했습니다. 건축 양식이 달랐습니다. 남부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톨텍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톨텍은 멕시코 중부의 민족이었습니다. 전사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들이 유카탄에 왔습니다. 마야와 섞였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치첸 이트사의 엘 카스티오, 거대한 피라미드입니다. 내면에 계단이 있습니다. 강면에 91개 계단, 내면 합쳐 364개, 꼭대기 신전까지 합쳐 365개, 1년의 날짜 수입니다. 피라미드가 달력이었습니다. 춘분과 추분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햇빛이 계단에 비치면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뱀이 기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깃털뱀 쿠쿨칸, 마야의 중요한 신입니다. 수천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려고 신이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전사의 신전도 있습니다. 기둥에 전사 조각이 가득합니다. 전쟁이 더 중요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차크몰 조각이 있습니다. 누운 자세의 석상입니다. 배 위에 접시를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그 접시에 재물을 올렸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피를, 인신공양이 늘어났습니다. 신성한 우물도 있습니다. 세노테라고 부릅니다. 깊은 지하수 구멍입니다. 여기에 재물을 던졌습니다. 금과 옥을, 사람도 던졌습니다. 비의 신에게 바쳤습니다. 20세기 초 우물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수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사람 뼈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스말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치첸 이트사 남쪽에 있었습니다. 건축이 아름답습니다. 푸웅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정교한 석조 장식입니다. 총독의 궁전이 유명합니다. 긴 건물입니다. 벽 전체가 기하학 무늬로 덮였습니다. 2만 개가 넘는 돌조각을
하나하나 끼워 맞췄습니다. 놀라운 정밀도입니다. 마법사의 피라미드도 독특합니다. 모서리가 둥글습니다. 다른 피라미드와 달랐습니다. 전설이 있습니다. 난쟁이 마법사가 하룻밤에 지었다고. 물론 전설일 뿐입니다. 마야판이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1200년대부터 유카탄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건축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예술도 퇴보했습니다. 1500년대 초 스페인 사람들이 카리브해에 나타났습니다. 쿠바를 정복했습니다. 히스파니올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땅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금을 찾았습니다. 탐험대를 보냈습니다. 1511년 안톤 데 알라미노스가 유카탄을 발견했습니다.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돌로 지은 도시들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본 원주민과 달랐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웅장했습니다. 1510년 또 다른 원정대가 왔습니다.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 데 코르도바가 이끌었습니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마야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적대적이 됐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건방졌습니다. 금을 요구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마야 전사들이 공격했습니다. 돌과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스페인군이 총과 검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밀려났습니다. 코르도바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사들도 많이 다쳤습니다. 급히 배로 돌아갔습니다. 쿠바로 돌아가는 길에 코르도바는 상처 때문에 죽었습니다. 첫 만남이 비극이었습니다. 1519년 코르테스가 멕시코 본토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유카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즈텍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마야는 잠시 평화를 얻었습니다. 1524년 코르테스가 아즈텍을 무너뜨린 후 이제 마야 차례였습니다. 페드로 데 알바라도가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과테말라로 향했습니다. 키체 마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체는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고원지대를 지배했습니다. 수만 명의 전사가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테쿤 우만이었습니다.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스페인에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1524년 2월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키체 전사 수만 명이 스페인군 수백 명을 포위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돌팔매가 쏟아졌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말과 총이 위력적이었습니다. 철제 칼이 흑요석 무기를 부쉈습니다. 테쿤 우만이 직접 나섰습니다. 화려한 깃털 장식을 하고 알바라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창과 검이 부딪혔습니다.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쿤 우만이 쓰러졌습니다. 알바라도의 칼에 맞았습니다. 왕이 죽자 군대가 무너졌습니다. 키체의 수도 쿠마르카우가 함락됐습니다. 도시가 불탔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알바라도는 잔인했습니다. 저항하는 마을을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잡았습니다. 카크츠켄 마야족은 처음에 스페인과 손잡았습니다. 키체와 적대 관계였거든요. 아즈텍의 틀락스칼라처럼. 하지만 곧 후회했습니다. 스페인이 금을 요구했습니다. 공물을 강요했습니다. 1526년 카크츠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시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숲에서 나와 공격했습니다. 다시 숨었습니다. 스페인군이 고전했습니다. 정글 지형을 모르니까 매복 공격에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됐습니다. 1530년 카크츠켐이 항복했습니다.
과테말라 고원이 정복됐습니다. 유카탄은 더 오래 버텼습니다. 평평한 땅이었지만 물이 부족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웠습니다. 1527년 프란시스코 데 몬테오가 정복을 시도했습니다. 동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마야 부족들이 저항했습니다. 곳곳에서 싸웠습니다. 스페인군을 괴롭혔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병이 돌았습니다. 몬테오는 실패했습니다. 철수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좌절됐습니다. 1531년 몬테오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서해안으로 왔습니다. 역시 실패했습니다. 마야의 저항이 거세었습니다. 지형을 잘 알았습니다. 게릴라전에 능했습니다. 1541년 몬테오의 아들이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엔 더 신중했습니다. 마야 부족들 사이의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한쪽과 손잡고 다른 쪽을 쳤습니다. 1542년 메리다를 건설했습니다. 옛 마야 도시터에 세웠습니다.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1546년 유카탄 북부가 대부분 정복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저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산과 정글에 숨었습니다. 계속 싸웠습니다. 천연두가 왔습니다. 아즈텍처럼 마야도 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역이 없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약해졌습니다.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저항이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정복은 150년이 걸렸습니다. 페텐 지역, 과테말라 북부 정글은 오래 버텼습니다. 2차 마야족이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타야살이라는 도시가 수도였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섬에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몇 번 공격했습니다. 1561년, 1562년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글이 방어막이었습니다. 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급이 끊겼습니다. 타야살은 150년을 더 버텼습니다. 독립국가로 남았습니다. 1696년 스페인이 대군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길을 만들며 전진했습니다. 보급선을 확보했습니다. 천천히 포위했습니다. 1697년 3월 최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타야살이 함락됐습니다. 마지막 마야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정복이었습니다. 독립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마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통치 아래서도 언어를 지켰습니다.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가톨릭을 강요했습니다. 옛 신앙을 금지했습니다. 디에고 데 란다라는 주교가 특히 열성적이었습니다. 1562년 마니에서 큰 화형식을 열었습니다. 마야 코덱스를 모았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우상도 파괴했습니다. 신전도 부쉈습니다. 수천 년의 기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란다는 나중에 마야 문화를 기록했습니다. 유카탄 사물기라는 책을 써왔습니다. 마야 문자를 설명했습니다. 달력 체계를 적었습니다. 풍습을 기록했습니다. 파괴자이면서 기록자였습니다. 그의 기록 덕분에 우리가 마야를 조금 압니다. 코덱스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4권만 살아남았습니다. 드레스덴 코덱스, 마드리드 코덱스, 파리 코덱스, 그로리에 코덱스, 1000권이 넘었을 책이 4권만 남았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마야 사람들은 몰래 옛 신을 섬겼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숨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톨릭 성인 뒤에 마야 신을 숨겼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에 절하며 속으로는 옛 신을 떠올렸습니다. 춤도 이어졌습니다. 가톨릭 축일에 마야 춤을 췄습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정신은 이어졌습니다. 언어는 강했습니다. 스페인어를 배웠지만 집에서는 마야어를 써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대로 전했습니다. 25개가 넘는 마야어가 살아남았습니다. 옷도 지켰습니다. 우이필이라는 전통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무늬가 달랐습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이어졌습니다. 토르티아와 타말레스 계속 만들어 먹었습니다. 옥수수를 가는 방법도 똑같았습니다. 수천 년 전 방식 그대로 식민지 시대는 가혹했습니다. 엔코미엔다 제도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농장에서, 광산에서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곡물도 내야 했습니다. 인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정복 전 수백만 명이던 마야가 100년 후엔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병과 노동,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딴 마을에, 산골 마을에 마야가 살아남았습니다. 1821년 멕시코가 스페인에서 독립했습니다. 과테말라도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마야에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차별받았습니다.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좋은 땅은 백인 지주가 차지했습니다. 마야는 소작농이 됐습니다. 자기 조상의 땅에서 소작료를 내며 살았습니다.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1847년 유카탄에서 카스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마야 농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인 지주를 공격했습니다. 땅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성공적이었습니다. 유카탄 반도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됐습니다. 50년이 넘게 싸웠지만 1901년 끝났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마을이 불탔습니다. 마야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20세기에도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과테말라에서 1960년대부터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군과 게릴라가 36년간 싸웠습니다. 마야 마을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정부군이 의심했습니다. 마야가 게릴라를 돕는다고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초 수백 개 마을이 불탔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마야 사람들이었습니다. 1996년 내전이 끝났습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졌습니다. 2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중 83%가 마야 원주민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했습니다. 대량 학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야는 살아있습니다. 600만 명이 넘습니다. 마야어를 씁니다. 과테말라에 가장 많습니다. 300만 명 이상,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 멕시코에도 많습니다. 치아파스주, 유카탄주, 100만 명이 넘습니다. 벨리즈에도, 온두라스에도 곳곳에 마야가 삽니다. 25개 이상의 마야어가 아직 쓰입니다. 키체어, 유카테거, 초러, 마머, 각자 다릅니다. 어떤 언어는 수백만 명이 씁니다. 어떤 언어는 몇만 명만 씁니다. 하지만 모두 살아있습니다. 학교가 생겼습니다. 마야어로 가르치는 학교.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웁니다. 책도 출판됩니다. 마야어로 쓴 책, 신문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마야어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젊은이들이 씁니다. 전통도 이어집니다. 치치카스테난고, 과테말라의 마을입니다. 거기서 마야 사제가 의식을 치릅니다. 엉덩이 위 재단에서 파스쿠알 아바우라는 사제가 유명했습니다. 20세기 중반, 옛 의식을 되살렸습니다. 코팔향을 피웁니다. 옥수수를 바칩니다. 260일 달력을 아직도 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사제를 찾아갑니다. 운명을 봅니다. 어떤 날에 태어났는지. 결혼할 때도 의식을 합니다. 조상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도 제사를 지냅니다. 땅의 신에게, 비의 신에게, 옷도 계속 입습니다. 화려한 우이필, 손으로 짜고, 손으로 술을 놓습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한 벌 만드는데, 하지만 정성껏 만듭니다. 무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를 상징합니다. 신을 상징합니다. 입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음식도 전통 방식입니다. 돌절구로 옥수수를 갈습니다. 손으로 토르티아를 빚습니다. 맛이 다릅니다. 기계로 만든 것과 손맛이 있습니다. 타말레스를 만들 때 온 가족이 모입니다. 함께 만듭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문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계가 마야를 재발견했습니다.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1840년대 존 로이드 스티븐스와 프레더릭 캐서우드가 마야 유적을 탐험했습니다. 정글 속에 묻힌 도시들을 찾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이런 문명이 있었다니. 아메리카에 이런 도시가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20세기 내내 고고학자들이 정글을 파헤쳤습니다. 티칼이 드러났습니다. 나무를 치우고 흙을 파냈습니다. 피라미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팔렌케도, 코팜도, 칼라크물도 하나씩 발견됐습니다. 문자 해독도 시작됐습니다.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유리 크노로조프 러시아 학자가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음성 기호가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뜻과 소리를 함께 쓴다는 걸. 1970년대 데이비드 스튜어트 어린 학자가 해독을 가속화했습니다. 12살에 처음 문자를 읽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많은 문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70% 이상 해독됐습니다. 돌에 새긴 역사가 살아났습니다. 왕들의 이름, 전쟁의 기록 모두 읽혔습니다. 마야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과테말라 시티에, 멕시코 시티에 마야 유물을 전시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기 조상의 문화를 보러 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조상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마야 역사를 아이들이 배웁니다. 정체성이 강해집니다. 우리는 마야다. 우리에겐 위대한 과거가 있다. 리고베르타 멘추, 마야 여성운동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과테말라 내전 때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마야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세계에 알렸습니다. 마야가 겪은 고통을 여전히 차별받는다는 것을. 마야 시장들이 생겼습니다. 정치에 참여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1221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야 달력 때문이었습니다.
장기력의 주기가 끝나는 해였습니다. 5125년 만에 세상이 끝난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야가 예언했다고.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마야 달력은 단순히 세주기를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마야 장로들이 해명했습니다.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지만 덕분에 세계가 마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마야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닙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마야어가 들립니다. 밭에서 전통 방식으로 옥수수를 심습니다. 신전은 사라졌지만 믿음은 남았습니다. 형태를 바꿔 이어진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숨쉽니다. 5000년 역사가 오늘도 계속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마야 문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밤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감사합니다.